And all I feel is blue. Like 안녕하세요, 배재한입니다. 오늘도 굵직굵직한 국내외 뉴스들이 있습니다. 3개 정도를 간추려서 소개를 시켜 드릴 거고요. 첫 번째, IS의 수장 알바그다디가 미 육군 특수부대 델타포스에 의해서 쫓기다가 마지막에는 자폭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한국의 경제 상황이 2008년 금융위기 때만큼 엄중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아르헨티나 대선이 어제 열렸습니다. 대통령으로 새로 당선된 사람은 페르난데스 대통령. 이분도 좌파입니다. 결국은 우파 정권이 몇 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좌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페소와 같이 자국 화폐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금값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금융위기하고는 다르게 자국의 페소화 가치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급등을 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자, 한국도 금융위기가 오고 경제위기가 온다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은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금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떤 게 수익률이 높은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사태를 보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재한의 금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신문 하나 발췌해봤습니다. 델타포스 은신처 급습 IS 수장 2시간 교정 끝 폭탄 쫓기로 자폭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국 알바그다디 제거 성공 공식 발표했습니다. 알바그다디는 IS의 수장이죠. 현상금이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지금 환율 1,200원을 적용하면 300억 원 정도의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IS의 전신인 알카에다의 빈 라덴의 현상금이 300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동급이라는 얘기죠. 트럼프가 IS의 수장인 알바그다디의 사망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시리아 철군으로 IS 재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우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야기하죠. IS의 괴멸, 또 미국 내에서 비판을 받던 시리아 철군의 정당성도 확보를 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IS의 수장이 없어졌으니까 알카에다처럼 아마 또 조직이 와해되고 이제 없어지고 할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그런 조직들이 생기겠죠. 요번에는 델타포스가 지금 들어가서 IS의 수장을 자폭에까지 몰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알카에다의 수장인 빈 라덴을 잡을 때는 누가 들어갔냐면 네이비실이 들어갔거든요. 자, 네이비실이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미 해군 부대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팩트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홍남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이 엄중함을 느낀다, 이렇게 나와 있고 세계일보에서 오늘자로 나온 뉴스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국내외 여러 전문가가 한국 경제의 대내외적 여건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의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데 동의하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답변이 나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 글로벌 경제가 둔화되었다, 이 원인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국내 투자와 수출이 부진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또 포인트를 잡을 거는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 일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도 없지 않다, 보완해 나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 방향하고는 다른 거죠. 아마 이 경제통인데 경제관료 출신의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참 곤혹스러울 겁니다. 실제적인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주 52시간 근로제라든지 그 다음에 법인세의 인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벌들을 적폐시하는, 경제인들을 적폐시하는 그런 관행들을 없애야 되죠.
그렇게 해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경제 관료가 돼가지고 뭐 말도 못하고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만 말해도 오늘 그나마 굉장히 큰 이야기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경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확정적 재정 정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완화적 금융 기조로 나가야 된다라고 부총리가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재정 정책 확장하는 것은 내년 예산 513조 확장을 해서 돈을 많이 풀겠다는 거죠. 두 번째 완화적 금융 기조, 금리 인하하겠다는 거죠. 이제는 완전 저금리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미국하고 유럽하고 일본을 보더라도 돈을 은행에 예금을 해서 이자 수익을 낸다 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자, 이제는 돈을 은행에 입금하면 오히려 돈을 내고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뉴스입니다. 중앙일보의 배정원 기자가 만들어낸 기사입니다. 아르헨티나 좌파가 재집권하자 IMF 채권 투자자 손실을 각오하라 하고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좌파가 집권을 하면 경제가 박살이 나죠. 그러니까 손실을 각오하고 대비를 단단히 해라. 이게 핵심 요약입니다. 페르난데스 대선 후보가 마크리 현 대통령을 꺾고 당선됐죠. 48%의 득표율을 얻고 당선이 됐어요. 옆에는 크리스티나 전 대통령이죠. 참 이분이 집권을 하면서 좌파 포퓰리즘, 패론주의라 그러거든요. 무상 막 퍼주기 정책이에요. 뭐든지 막 퍼주는 거.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나라가 망했는데도 이 국민들이 또 긴축 정책이 들어가니까 이 마크리 대통령의 정책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포퓰리즘이 한번 빠지면은 굉장히 무섭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해야 되는데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옛날에는 남미 최대의 부국이었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2위, 4위 정도의 경제 대국이었어요. 이 나라가 지금은 뭐 끝장이 났습니다. 국민 빈곤율로 따지면은 2018년도 기준으로 32%, 국민의 3분의 1 정도가 병원비와 전기료도 제대로 못 내는 상황이에요. 안타깝죠. 그 다음에 절대 빈곤율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든 거. 국민의 6.7%가 해당이 되는 거죠. 국민 10명 중에 1명은 실업자입니다. 이 나라는. 그리고 IMF의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데 뭐 제대로 지금 이행도 잘 안 되고 있죠. 이 가운데 대표적인 거는 1010억 달러의 상한을 미루겠다고 지난 8월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런데 일방적으로 하면 누가 더 지원을 하고 협조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루비니 뉴욕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르헨티나가 국가 부도 상태에 빠지면은 터키, 베네수엘라, 파키스탄, 레바논 같은 다른 신흥시장에도 자금이 이탈하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더 심해지면 인도, 남아공, 중국, 브라질, 멕시코, 에콰도르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난 금융위기와 같은 복잡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어쨌든 아르헨티나가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픈데 이 좌파들의 미소가 저는 뭐 어떻게 볼 때는 뭐 좋게는 안 받아들여집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아르헨티나 페소화를 기준으로 해서 트로이 온스당 금 가격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살표 이게 두 개가 보이시죠?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10,000 페소 정도 되는 가격이 2019년도 지금 시점에 9만 페소, 88,000 페소 이렇게 해서 9배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금융위기가 오고 경제위기가 오고 자국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발생된 현상입니다. 금값이 9배 정도 상승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페소 기준으로 1트로이온스당 기준 가격을 나타낸 겁니다. 자, 2016년도에서 2019년 3, 4년 동안 아르헨티나의 주식시장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6년도 기준 주가지수 만에서 최고 4만 정도까지 위로 상회했다가 지금 현재 34,522죠. 3.4배, 3.5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비교가 되시죠? 금융위기를 겪고 경제위기를 겪었을 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 거거든요. 이 나라는 주식시장에 투자를 했으면은 인덱스 기준입니다. 종합주가지수라든지 이런 기준을 해야 돼요. 그 일반 개별 주식에 들어가면은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거는 모든 지수 산정에서 빠집니다. 그걸 항상 생각을 하시고 인덱스 기준, 우리나라 같으면은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이런 지수들 있죠. 이 지수들에 비교해서 했을 때 2016년도 만에서 지금 현재 35,000까지 갔다고 가정을 합시다. 3.5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금값은
2016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9배 갔다. 자, 이게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죠. 정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을 경우에는 금값이 급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식시장도 상승을 합니다. 부동산 시장도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겠죠.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됩니다. 이거를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은 향후에 한국의 경제 위기가 오든지 어떻게 되면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대책을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 맞죠? 이 독도의 영유권이라든지 독도를 우리 국토로서 확실하게 수호한 사람이 저는 이승만 대통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계를 쫙 꺼가지고 미국의 승인을 얻어서 그 이후로는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건그레소 100g 골드바, 열동 골드바, 그 다음에 여기 10g LS 골드바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실버바도 있네요. 여기 철진한 개 골드바 한 돈짜리입니다. 여기 많이 있죠. 개 골드바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세동 골드바도 있습니다. 여기는 닭도 보입니다. 원숭이, 이거는 조폐공사에서 나온 거예요. 돼지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들이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초록색 통이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거 보이시죠? 숫자가 보이시죠? 2013년도 이글 몬스터 박스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20개가 들어가 있죠. 20개가 들어가 있고 20온스입니다. 총 500온스가 들어왔고요. 그다음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국내 최저가로 해가지고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하나씩 정도는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값이 단기간 급등을 하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견조한 조정이죠. 상승폭에서 10% 내외의 견조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일부에서는 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바 그대로 한 말씀을 드릴게요. 금에 대해서, 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금이 정말 없는 사람들이에요. 있어도 아주 조금만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절대 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주변에 부자들 보시면은 뭐 기본 자기가 사는 아파트라든지 주변 상가를 비롯해서 부동산, 그 다음에 달러라든지 엔화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원화도 적당하게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금, 은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금, 은을 시세 변동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돈이다. 이게 위기 때 어떻게 쓰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투기적으로라든지 투자 자산으로만 보는 그런 견해는 제가 볼 때는 진짜 부자의 마인드가 아닙니다. 강남 아파트를 못 사서 배가 아프시고 정말 허탈하신 분들 있죠. 금하고 은을 적당량 사서 보유를 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보답을 할 겁니다.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